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채널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말과 사람의 품격에 대한 생각들을 지은 말의 품격 이기주 지음 편행고선 황소북스입니다.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책사임당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이청덕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들은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으나 제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제갈량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굽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는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21세기 버전 덕장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상당수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그가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화는 많다. 옛말에 이청덕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말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을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은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은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언품이다.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온도와 무게가 달라진다는 이치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실천하지는 못한다.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내팽개쳐 두는 것도 곤란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정과 생각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표현의 미숙함으로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테니까. 물론 진심이라면.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언어가 생명력을 지니려면 그 의미에 어울리는 크기와 무게를 가져야 하고 온당한 과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말과 글이 상대방의 눈과 귀에 달라붙어 재구시를 한다.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단어 커뮤니케이션의 라틴어 어원은 커뮤니카레이다. 교환하다, 공유하다는 등의 뜻이 담겨 있다. 말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소통은 혼자 할 수 없다. 소통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며 화자와 청자가 공히 교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때 가능하다. 상대의 귀를 향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내던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독백만 주고받는 일인지 모른다. 인생은 작은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인생이라는 강은 단번에 건너뛸 수 없다. 사귐도 그렇다. 크고 작은 돌을 내려놓는 그것은 하나씩 밟아가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근차근 건너가야 한다. 삶과 사람 앞에서 디딜 곳이 없다고 조급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인생과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번지르르한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든다. 하지만 소음은 고막을 찌른다. 소음이 들쑤시면 사람은 귀를 틀어막는다.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한다. 가끔은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말 그대로 소리인지 소음인지 찬찬히 되짚어 봄직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주를 얻는 것과 같다.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을 안다. 몇 해 전 송년회 자리에서 접한 건배사가 있다. 당신 멋져.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당신이 멋있다는 겉뜻을 벗겨내면 당당하게 신나게 살고 멋지게 저주다라는 속뜻이 드러난다. 술잔을 들어 올리면서 앞의 두 어절을 발음할 때는 별 감흥이 없었으나 마지막 어절인 멋지게 저주자를 외치는 순간에는 어딘지 모르게 속이 뜨끔했다. 사과할 줄 모르고 지는데 익숙하지 않아 작금의 세태를 노골적으로 풍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 듯하다. 덩달아 그래 당신 멋져를 부르짖으며 동석자들도 허허로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는 나와 우호적인 타인과 비우호적인 타인 이렇게 셋뿐이다. 성부의 각 축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다. 무언가를 겨루는 일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앙금을 남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갈라진 감정의 골을 봉합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패배를 말끔하게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승세가 상대방으로 기우는 순간 지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 혹은 심리적 죽음으로까지 간주하는 이들도 있다. 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지는 행위는 소멸도 끝이 아니다. 의미 있게 패배한다면 그건 곧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상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끔은 멋지게 져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접어든 길은 죽는 것이 아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 연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 링컨은 탁월한 성부사로 동시에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정적과 타협하는 협상가로 그려진다. 다만 영화가 채 전하지 못한 링컨의 면모가 있으니 바로 통합과 포용의 정신이다. 링컨은 남북전쟁 와중에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인물을 지금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전쟁장관에 앉혔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링컨과 스탠턴에 대한 뜬소문이 날개를 파닥이며 새처럼 정가 주변에 날아다녔다. 스탠턴은 사사건건 링컨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한 앙숙이었다. 일리노이주에서 거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 켄터키 촌뜨기, 덩치 큰 긴 팔 원숭이라고 모욕했다. 자신의 혀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어렁거린 탓에 스탠턴은 장관직 제의를 받자 의안이 벙벙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링컨의 가슴에 내장처럼 단단히 박혀있는 것인가? 그 말을 뽑아서 이번에는 나를 찌르려는 것인가? 링컨의 속셈이 뭘까? 과거의 기억에서 길을 헤매며 바둥거리던 스탠턴은 링컨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나를 세웠다. 도대체 왜 내게 전쟁 장관이라는 요직을 맡기는 겁니까? 조롱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링컨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스탠턴이 보기에 링컨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넓었다. 스탠턴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 어쩌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세계가 너른 웃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았다. 링컨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싫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법정에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는데요. 당신만큼 공적인 의무감이 투철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 책임감과 투쟁력이라면 전쟁 장관으로 제격이 아닐까 싶어요. 어때요?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 싸워보지 않겠어? 스탠턴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링컨을 비하하고 옹졸하게 대했던 지난날 영사기 필름처럼 스르륵 스쳐 지나갔다. 링컨의 제안은 엄청난 무게로 스탠턴의 어깨와 가슴을 짓눌렀다. 링컨이 내뱉은 몇 마디 문장이 스탠턴의 생애 속에 흘러들어오는 듯 했다. 이후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가 됐고 1865년 4월 링컨이 암살당해 생을 마감했을 때 가장 서럽게 운 이도 다름 아닌 스탠턴이었다. 스탠턴은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제 그는 역사가 됐다며 가슴으로 비통의 눈물을 흘렸다. 일부 역사학자는 링컨을 건모술수의 달인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50년 전 링컨의 인간적 민낯은 정치적 평가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링컨이 자신을 능멸한 스탠턴을 요직에 임명한 것만 해도 그렇다. 정적의 말에 귀를 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분명 범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포용은 대인관계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지 모른다. 포용은 감싸는 것이다. 동사 포용하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나온다. 감싸다 혹은 덮어주다 정도로 순화할 수 있는 낱말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대응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을 테지만 나는 연결하다 이어지다라는 뜻의 커넥터를 고르고 싶다. 링컨과 스탠턴의 사귐이 그러했으리라. 링컨은 스탠턴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칭찬을 남발하지도
그렇다고 그건으로 그를 깎아내리지도 자기 발 아래 두려 하지도 않았다. 링컨은 스탠턴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달리 말하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고리, 커넥션을 확보했다. 두 인물 모두 공적 소명의식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투철했다. 링컨은 바로 이 지점을 비집고 들어갔다. 스탠턴에게 적절한 제안을 건넸다. 상대와의 교집합을 찾아 다가서는 링컨의 포용력 앞에서 과거의 관계는 무효했고 미래를 향한 제안은 유효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는 게 그리 특별한 기술은 아닐 것이다. 필요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사고 유형을 크게 굳은 사고와 부드러운 사고로 분류한다. 전자는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는 사고체계이며 후자는 상대를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가령 고양이와 냉장고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는 질문에 굳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가전제품과 살아있는 동물한테 공통점이 있어? 라고 되물을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색깔이 다양하고 부엌을 좋아하고 꼴이 비슷한 게 달렸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유연한 덕분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 계명우기편에는 4가지 사귐의 유형이 나온다. 첫째는 의리를 지키며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친구, 외우. 둘째는 친밀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친구, 밀우. 셋째는 즐거운 일을 나누면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 일우. 넷째는 평소 이익만 쫓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친구, 적우이다. 링컨과 스탠턴의 관계는 미루와 외우의 중간쯤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밥벌이를 위해 내몰리는 이 세상에는 위 4가지 친구가 적당히 뒤섞여 있을 테지만 말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의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은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